자, 여기 봅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물질 대사? 물질 대사가 뭘까요? 일단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중요한 앞부분에서 했었지.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를 알아볼 때 우리가 이제 물질 대사를 알아본 거잖아. 그걸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래. 우리 이제 얘를 갖다가 메타볼리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 대사.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물질 대사 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체 효소. 그죠?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효소다. 우리 효소를 엔자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그랬니? 그 숙주의 효소를 얘가 활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랬어? 기생생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체 효소가 있는 애들, 효소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얘가 원래 생화학에서는 생체 촉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촉매라고 하는 건 원래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물질이야. 반응에 직접 참여하진 않아요. 에너지만 관계한다. 근데 이 효소가 없으면, 촉매가 없으면 그 반응이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도 지금은 안 끼고 다니는데 집에 금반지가 있어. 선생님 화학 전공했거든. 근데 졸업생들한테 그 재학생들이 돈 걷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그게 있었어. 전통이죠. 백금반지를 하나씩 해준다. 그러면 이제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험하다 조건 다 바꿔도 안 될 때는 백금을 집어넣어. 막 끓고 있는 플라스크 안에다가 백금 빼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백금이 촉매로 되게 많이 이용되거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백금 반지들을 화학과 졸업한 사람들은 백금 반지 하나씩 다 갖고 있거든. 그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체 촉매라 그래, 효소를. 촉매는 뭐라 그랬어 아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는 얘를 갖다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다 그래서 EA라고 씁니다. 요거를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애야.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반응이 진행되게 만드는 애를 우리는 생체 촉매, 우리는 생명에서는 뭐라 그래? 효소, 엔자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생명체다,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쉬운 예로 우리가 먹고 싸고 뭐 이런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화작용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바뀌죠.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포도당의 형태나 여러 가지 다른 소장에서 흡수되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게 세포 내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간다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얘가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낸. 지금 그 에너지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거잖아. 이런 걸 이화작용이라 그래. 그래서 선생님은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은 할 수 없지만 저 바깥에 저 식물 있잖아. 저 식물은 지금 이 안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아서 쟤는 그러니까 음지식물이야. 빛세기가 약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애니까. 어쨌든 형광등 불빛을 받아가지고 저 안에 누가 들어있지?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어. 거기 안에서 이제 뭐예요? 제가 꼴딱꼴딱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한다고.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만들어내.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이제 산소를 내뱉지. 이게 광합성 과정이야. 이 과정을 우리는 식물체의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크게 물질 대사는 이화작용하고 동화작용이 있다. 그거를 조금 아까 생체 촉매도 생화학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생명 파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그래프나 이런 거는 약간 화학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물질 대사의 첫 번째 뭐 있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해보자. 동화작용은 우리가 캐타볼리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뭐 영어를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냥 동화작용. 나는 내가 보기엔 니네들은 동화작용을 더 어려워할 것 같아. 그치? 저 한자어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용어 때문에 그렇다니까. 근데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영어로 되어 있는 캐타볼리즘을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하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학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자, 동화작용은 일단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에너지 그래프야. 그쪽 X축은 반응 시간이겠지? 반응의 진행 경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여기는 이제 에너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광합성이 있어. 뭐라 그래 이거? 포토 신테시스 이렇게 얘기하죠. 광합성을 신테시스 이렇게 얘기하지. 합성이잖아. 뭔가 작은 분자들이 합쳐져 가지고 큰 분자가 되는 거야.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되게 많아. 우리 몸에서 요소의 합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배울 글리코젠의 합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전부 다 동화작용이다. 심지어는 뭐도 있다? 조금 이따 할 ATP 합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 이것도 동화작용이다.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ATP가 나오는 건 이화작용의 결과로 나오거든. 근데 ATP 합성 자체는 합성이니까 이건 동화작용이거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화학에너지라고 다른 말로 쓰지요. 우리는 이 화학에너지를 생활 에너지로 이용하는 우리 동물들은 이용하고 있어. 이렇게 되죠. 어쨌든 합성자가 들어가는 거, 합성자가 들어가는 거, 합성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뭐다?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죠.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적으로 낮은 데서 얘가 어떻게 된다? 높은 데로 올라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를 뭐라 그러니? 저분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고분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광합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니네 광합성식 어떻게 되니? 이 정도는 중고등학교 다 배우잖아요. 6H2? 12H2로 할까? 이렇게 돼가지고 빛에너지를 받아서 C6, H12, O6 그 다음에 6개의 산소가 나오고 6개의 물분자가 또 나오죠. 이렇게. 이제 생명에서는 보통 광합성식을 이렇게 씁니다. 화학에서는 이거 이렇게 나눠버려갖고 여기 6H2라고 써도 돼. 상관없어. 그런데 생명과학에서는 이게 다 쓰이기 때문에 12분자가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분자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분자에다가 뭐를 쓰면 돼? CO2.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CO2하고 잎의 식물의 뿌리털로 흡수된 물이 자 누굴 받아? 빛에너지를 받죠. 빛에너지를 보통 이렇게 쓰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적색광하고 청자색광 이 두 종류의 빛이 광합성에 활용되는 빛의 파장이다. 초록색은 광합성에 활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한여름에 이파리가 초록색인 거야. 필요 없는 빛을 우리한테 내뱉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빛만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합성으로 활발하게 할 때는 잎이 파란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울긋불긋해지지. 왜? 이제 자기는 광합성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빛을 밖으로 내뱉기 때문에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낙엽을 떨어뜨리면서 거기에다 뭐를 만들어? 잎눈을 만들어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됐죠? 그 빛이 그런 거에 관련이 있다. 어쨌든 적색광하고 청자색광을 주로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누가 만들어진다? C6, H12, O6 이렇게 된다. 우리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런다? 무기물이라 그래요. 이런 애들을 유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니네가 유기물, 무기물을 또 구별을 잘 못해요. 무기물, 유기물. 그냥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저 기자를 연기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연기가 있고 없고야. 그 얘기는 다시 표현하면 유기물은 태울 수 있는 물질이야. 태우고 나면 CO2, 수증기 이런 건 더 이상 안 타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 더 이상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제로 남거나 이런 애들은 더 이상 안 타기 때문에 태워도 연기가 없지. 그래서 그런 애들 무기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기물하고 유기물을 구분짓는 가장 구분이 쉬운 게 태웠을 때 타는 거가 유기물이야.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태웠을 때
타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을 무기물이라고 한다. 근데 그 무기물을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 우린 그걸 갖다가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합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효소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 니네 고1 때 살짝 배웠을 거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니? 얘가 이 경로를 타고 가지 절대 바로 이만큼, 우리 여기가 Q라고 하는 반응열이지 않냐? 근데 절대 이것만 준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요만큼을 올라가야 된다고.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럼 만약에 저기에 효소가 작용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이만큼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효소가 있었을 때, 광합성 효소겠지. 포스포릴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니네 고3 때 가서 배워요. 광합성을 일으킨 대표적인 그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 때문에 아마 자연계에 그 효소가 제일 많을걸? 왜? 아마존의 열대우림이나 이런 식물이 엄청 많잖아. 걔네들이 그 효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구상에 제일 많은 효소가 포스포릴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일 거야. 아마.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가게 하는 게 바로 효소다. 그걸 갖고 있으니까 이건 생명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반응이요?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어가니까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응열은 Q라고 하는 반응열을 갖게 되는 거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동화작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동화작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예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화작용 한번 비슷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이화작용 그러면 에나볼리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뭔가 좀 분해한다, 쪼갠다 이런 느낌이야.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뭐 소화 자체가 그렇진 않지만 소화도 어쨌든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거니까 일종의 이화작용. 그런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소화는 아직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죠. 거기도 효소가 들어가지. 소화 효소가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물질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화 효소가 들어가니까. 소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소화 다음으로 이제 세포 호흡이 일어나지. 이 세포 호흡이 제일 중요하죠. 자, 얘는 어디서 일어나?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니? 엽록체에서 일어나지. 우리 엽록체는 세포 미세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제 이중막 구조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이렇게 그라나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동전 쌓여 있듯이 이렇게 쌓여 있어. 전자현미경적인 구조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라나라고 하고, 이쪽 나머지 세포질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우리는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워. 여기서는 그라나에서는 명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라나의 이 세포막, 여기서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하는. 그 다음 스트로마에서는 암반응이 일어나더라. 여기서 이제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야? C6H12O6가 만들어지는 거야. 순서는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암반응이 일어나더라. 이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생투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이게 엽록체의 구성, 엽록체의 모습이야. 이거에 비해서 이제 얘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세포들에는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 있어. 얘는 식물세포에 주로 있죠. 이런 차이가 있지. 식물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는 있어요. 동물세포에 주로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도 이중막 구조로 생겼어.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크리스타 내막이라고 하는 막이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이렇게 생긴 모양.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 들어있으면 선생님이 일부러 크기 차이를 좀 뒀는데 얘가 10분의 1 크기야. 엽록체보다 10배 작아요. 되게 조그매. 엽록체도 잘 안 보여. 그냥 일반 현미경으로는. 얘네 둘 다 전자현미경적인 구조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크리스타 내막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무슨 뭐 전자전달계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또 생투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야. 이 세포 과정의 결과물이 여기로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포도당이 들어가야 돼. C6H12O6 이렇게. 이게 덩치가 커갖고 들어가자마자 쪼개져서 들어간다고. 우린 뭐 그걸 해당 과정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들어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서 TCA 회로라고 하는 회로를 거치고 나면 여기서 이제 결국은 뭐냐? 산소가 같이 들어가서 소모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누가 나올까요? CO2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 결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32 ATP 바뀐 거야. 예전엔 38 ATP였는데 32 ATP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게 이화작용의 결과야.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물로 32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ATP 나오면 그걸 이화작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 과정은 이화작용이야. 근데 ATP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얘를 좀 풀어 써야 돼요. ATP가 어떻게 합성이 된다? 32 ADP가 있고요. 여기에 32 PI가 이렇게 있겠지. 얘가 어떻게 32 ATP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다이포스페이트예요. 두 개가 있다. 포스페이트가 두 개 있다는 뜻이고 포스페이트를 32개를 더 넣어주면 트리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다이포스페이트야. 얘는 트리포스페이트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에서 세 개가 됐다는 얘기잖아. 합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예요? 합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더라고. 근데 결과물로 이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TP 자체는 요렇더라. 이걸 날라다 주는 애가 이제 누구냐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이제 이 크레아틴이 나중에 인산을 여기다 던져주고 크레아틴 자체는 그냥 노폐물로 우리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 요런 과정이다. 이거가 이제 수능에서 자주 물어보는 니네들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다.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비교한 거 있어요.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니?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높이를 좀 비슷하게 그려야 돼. 여기니? 요렇게 되죠. 여기도 이제 반응 시간이 되겠지. 반응 경로, 반응 시간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제 에너지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번엔 얘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데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가 봐도 저기랑 비교해도 Q는 똑같잖아. 대신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C6H12O6 얘가 이제 뭐야?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면 CO2로 되고 H2O가 되더라는 거죠. 여기 봐봐. CO2 나오고 H2O 노폐물로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열로 빠져나가더라. 이게 이제 뭐예요? 체온 같은 걸로 쓰이는 거죠. 체온 유지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체온만 유지하면 안 되잖아. 열도 내면서 지금 선생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32 ATP라고 하는 게 합성이 돼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생활 에너지로 쓰는 거야. 뭐 근육 활동을 한다든지 저기 전기뱀장어는 뭐하니? 전기를 만들어 발전. 또 뭐하니? 근육 생활 에너지로도 쓰고요. 뭐 여러 가지 쓰는 거지. 생명체들이 그 외의 움직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반딧불이 같은 경우 발광, 빛을 내기도 하지. 뭐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애들을 쓰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화작용. 그럼 이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얘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반응열은 Q 똑같을 거야. 밖으로 Q가 나오는데 그 Q는 체온을 유지하는 열로도 나가고 화학 에너지로도 나오더라. 다시 강조하지만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 동화작용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을까요? 활성화 에너지. 얘가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지. 그래서 여기인 경우에 활성화 에너지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포호흡을 하는 호흡 효소가 있어. 사이토크롬 B, C, A, A3 뭐 이런 거 있어요. 고3 때 배웁니다. 이런 효소들이 호흡 효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건 주로 철 계열이야. 철 2가, 3가 막 이런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애들의 효소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낮아지는 거지. 이렇게 이만큼 낮아지는 거죠. EA 프라임. 그러면 이제 반응이 빨리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이렇게 구별하고 에너지 그래프로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식은 뭐
호흡식은 저거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니? C6, H12, O6를 갖다가 여기다 6O2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6C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6H2O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게 호흡이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주로 뭐야? 뭐 해당 과정이라는 걸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기질 수준 인산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인산화 뭐 이런 말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고3 때 배우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도 생기고 이산화탄소 생기고 그 다음에 뭐도 나오니 ATP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런 게 이제 니네 고3 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생투에서.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